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 합격한 김나영입니다. 어, 제 수기는 그 해시태그 기간제 병행 3개월 공부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제가 수기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점수에서 저는 1차에서 이제 컷보다 8점을 높게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 점수는 컷에서 7점을 높게 받았어요. 제가 위에 해시태그를 이렇게 써놓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1학기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제 실제 공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뭐 고득점은 아니지만 저처럼 약간 이렇게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집중력이 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뭐 길게 못한다 하시는 쌤들에게 제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1학기 기간제를 했고 이번에 온라인 계약이 시작돼서 되게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바빠서 공부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집 가면 기절하고 막 너무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초과정 스터디만 그냥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특학도 이때 시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초과정 스터디만 그냥 하고 제가 그래도 재작년에 공부를 또 했었는데 그때도 2학기 기간제를 해서 실제 이제 총 공부 시간은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는 거의 그냥 직강이랑 스터디만 하는 정도고 공부를 뭐 거의 못해서 이제 위에 초수 같은 재수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성격을 언급한 거는 이제 저랑 비슷한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진짜 집중력이 너무 없고 일단은 의지도 너무 약하고 여기 제가 적혀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너무 집중력이 약해서 폰을 집에다 그냥 두고 독서실을 갔었는데 폰을 너무 하고 싶어서 1시간 만에 그냥 다시 집으로 갔어요. 진짜 이 정도로 집중력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를 이런 성격을 아니까 공부 전략을 제가 조금 계획적으로 짜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 써 놨다시피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초중고하고 대학생까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성적이 잘 나왔나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 저는 항상 벼락치기가 되게 잘 맞았고 또 단기 집중력도 좋고 단기 암기력도 되게 좋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또 저에게 이번에 주어진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입으로 쓰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말하면서 암기를 하고 또 이제 좀 단기에 임용을 좀 격파하자 이런 생각으로 전략을 좀 딱 세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임용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격 수기를 여러 명 거를 읽어도 결국에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그냥 짧은 시간 안에도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요. 강의는 이제 특학은 서진쌤을 이제 7월부터 직강으로 들었고 백구팀은 인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서진쌤 커리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서진쌤이 전체적인 개념을 뭔가 구조화 시켜주는 게 되게 좋았고 또 자료도 진짜 많잖아요. 다른 강사분들에 비해서 많고 양도 되게 질도 되게 좋아서 이번에도 기간제를 끝나자마자 이렇게 직강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험 적중률이 좀 되게 높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총정리 특강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좀 되게 실제 시험 보면서 되게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에 서진쌤 강의를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는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터디는 3월부터 초과정 스터디만 했고, 특학, 뭐 법, 총론 이런 거는 다 9월 달부터 했고요. 근데 아예 백지 상태는 아닌 게 재작년에 그래도 직강을 듣고 스터디도 했기 때문에 백지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도 진짜 원래 저는 3시간도 앉아서 못 했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엄청나게 집중력이 없어서. 근데 확실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굳이 시간을 안 재도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급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의 그냥 눈 뜨면 공부 시작하고, 그리고 공부 끝나면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학을 먼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강의는 제가 기본 이론을 볼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기본 이론을 과감히 생략을 하고, 저는 그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책, 이걸 작년에 이제 허진 쌤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발간하셨는데, 전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으로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 한 페이지에 이론이랑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딱히 단권화랑 서브노트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책으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다 강론이랑 이제 몇 가지 부분만 추가해가지고 계속 이것만 받고, 되게 이번에 모의고사도 되게 실제 시험장이랑 비슷한 분위기여서 되게 전 좋았었고, 네, 총정리 특강도 되게 도움이 돼서 강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으로는 저는 일단 기출 분석을 그냥 무작정 했어요. 이게 기출 분석이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시험이 되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초등 특수 시험이.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더 심화돼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게 계속 되면은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출 분석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출 분석을 그냥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나온 답만 기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만약에 정서행동 장애만, 지문이 정서행동 장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시각장애도 나오고 청각장애가 한 지문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들을 옆에 그냥 이렇게 휘갈겨 썼어요. 그냥 이건 내가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정의랑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를 쭉 그냥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저는 기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기출 분석을 한 후에 이제 백지 인출을 했어요. 그냥 이제 저는 쓰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글씨를 쓰긴 쓰는데 손만 움직이고 머리로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선생님들은 그냥 입으로 좀 계속 말하면서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허진 교수님이 구조화 자료 주는 거를 그냥 보고, 그것만 딱 보고 제가 그날 한 영역을 공부했다 하면 그거를 입으로 쭉 그냥 뭐 뭐뭐의 정의 하면서 쭈쭈쭈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게 이제 9월부터 하루에 한 영역씩 했는데, 10월 달에는 이제 짝스터디를 하면서 5, 6개씩 영역을 하루에 하고, 시험 완전 직전에는 전 영역을 매일매일 백지 인출을 했어요, 입으로.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한 영역 하는데도 2-3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모르니까. 근데 이제 시험 직전에는 전 영역을 한 3시간이면 그냥 누르륵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좀 효율을 많이 따지는데, 공부하는데. 근데 이게 암기가 훨씬 잘 되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훨씬 그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거의 툭 치면 뭔가 툭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론은 저는 기출 주변만 봤는데, 근데 이번에 또 저는 시험이 너무 좀 어려워지니까, 특학도 되게 좀 심화돼서 나오니까 강론을 조금 그래도 문제행동 같은 영역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정은 백구팀 인강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초과정을 3월부터 스터디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초과정 비율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 시험에.
그리고 특학은 솔직히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볼 때 누가 실수하나의 싸움이에요. 근데 초과정은 누가 더 많이 봤나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이 맞출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저는 초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았으면 초과정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뭔가 굳이 고득점을 안 받고 싶으면 뭐 초과정 그래 좀 조금 뭐 시간 없으면 포기하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저는 합격을 좀 좌우하는 게 초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이 되게 문제 비율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초과정을 좀 꾸준히 지금부터라도 좀 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가 이제 3명이서 일주일에 2번 만나서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저기 저 뒤에 제가 1차, 2차 스터디 하신 쌤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 초과정 스터디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네, 네, 어쨌건 네, 그래서 그 기출 분석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과목씩 일반 초등, 특수 초등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오고, 그 문제의 풀이를 서로 말하면서 하는 걸 했고, 5월부터는 이제 한 과목씩 기본 이론이랑 이제 강론을 이제 주요 개념을 적어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말하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게, 초과정 양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근데 진짜 혼자 공부를 못 하거든요. 초과정은 진짜 이게, 와, 저는 이 강론을 맨날 보면서 와, 이거는 다 보려면 한 3년은 걸리겠다 이 생각을 맨날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시간이 널널할 때 그냥 뭐 일주일에 진짜 한 번 정도라도 초과정을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그냥 눈에 익힌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초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기본 이론만이라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수는 기본 이론 문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모형이랑 역량, 내용 체계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장특법이랑 총론 같이 모형, 역량, 내용 체계를 계속 봤고요. 이제 그거는 양도 적잖아요. 그래도 강론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라도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엄청 달달 외웠고요. 강론은 그냥 진짜 책 읽듯이 술술 읽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국어, 수학은 거의 뭐 강론은 반포기 상태로 시험장에 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기본 이론은 암기를 해가지고, 또 이번에 역량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고, 모형 이름 묻는 문제도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도 알고 가면은 뭐 1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법총론인데요. 법총론도 보통 기출 위주로 저는 봤어요. 법총론은 좀 중요한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또 안 봐도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출을 풀고 기출에 나온 거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기출된 개념을 다 암기하고 난 후에는 법을 뭐 하루에 3조씩 총론 몇 페이지씩 이렇게 정해서 그냥 계속 입으로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다들 통문장으로 뭐 암기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도무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통문장으로 하기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출문제를 봤을 때 통문장으로 쓰라는 게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말로는 반복할 땐 통문장으로 했지만 그냥 중요한 개념만 외웠어요. 그 보통 빈칸 자료 보면은 빈칸에 뚫려져 있는 그런 단어들만 외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 법총론 문제를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막 물론 통문장까지 외우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다 싶으면은 그게 완전 통문장까지 막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네, 조금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특금에서 전 빈칸 자료를 받아서 좀 단어로 뚫지 않고 조금 뭐 한 구씩 이렇게 절씩 뚫어서 이렇게 빈칸 위주로 이제 시험 직전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과정은 저는 이제 10월부터 했는데, 솔직히 특과정을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너무 점수가 1.1점이 소중하더라고요. 진짜 공부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초과정 역량 외우면서 특과정 역량도 같이 받고, 근데 매년 그래도 특과정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특과정도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라도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차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기타 자잘한 팁들에서 제가 수험 생활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뭐 느꼈던 점을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은 저는 기간제를 제가 총 2년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뭐 담임도 해봤고 뭐 교과도 여러 해봤고 그랬는데, 이제 기간제를 뭐 해도 될까 하는 질문도 되게 특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일단 기간제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만 보던 그 다양한 장애 유형의 학생들을 진짜 직접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거고, 또 2차 준비를 할 때도 물론 2차랑 기간제는 저는 절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신감의 차이라고 하나,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하셔서 나중에 진짜 할 게 많잖아요. 뭐 나이스도 그렇고 뭐. 근데 그런 것도 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공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학급으로 가시면 중간중간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는 애들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고 너무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그 독서실을 끊었지만 독서실에서 잠만 자고 맨날 나오니까 아예 막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초수고 진짜 이번 연도 무조건 합격하고 싶다, 나는 진짜 절실하다 이러신 분들은 1년을 올인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뭐 한 재수나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간제를 하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간제를 하면서 느낀 거는, 돈의 맛을 한번 느끼면 보통 다들 돈 벌고 이제 뭐 강의 듣고 필기구 사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되게 노는 걸로 다 쓰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꼭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 6개월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시간도 저는 밤낮이 항상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막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 시간 너무 신경 많이 쓰잖아요. 막 나 다른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막 밤 막 10시 11시까지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러고 막 늦게 일어나면 죄인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12시 1시에 막 일어나서 새벽 한 3, 4시쯤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뭐 거의 한 8시간 9시간 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너무 효율적이었던 게, 진짜 막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안 잤는데 집중 막 머릿속으로 공부하는데 딴 생각하고, 순공 시간이라고 하죠. 순공 시간이 3시간도 안 나오면은 너무 뭐하러 일찍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니까 진짜 저의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게 저한테 다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신 이렇게 잠을 많이 자니까 훨씬 뭔가 몸 상태도 좋고 이래서 완전 집중을 잘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도 뭐 안 맞으시는 분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스터디가 개인 공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스터디를 5개를 한다 해도 5개 하고 집에 와서 그냥 공부 안 하고 자면은 다음날 일어나면 다 증발되잖아요, 머리 그 내용들이. 그래서 스터디를 뭐 하면 좋은데, 꼭 복습을 1시간은 하고, 뭐 저 쌤이 오늘 뭐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꼭 복습을 하는 게 스터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터디는 저는 뭐 그 기출 분석이나 초과정 스터디처럼 양이 방대한 거는 하면 좋은데, 이것도 선생님들의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차는 이제 이 정도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2차 저는 스터디를 1차 시험 직후에 일주일 후에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주 3회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시험 2주 전에는 매일매일 만나서 이제 기출을 돌렸는데요. 1차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는 2차가 진짜 막 매일 눈 뜰 때마다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맨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2차가
너무 네 힘들어서 좀 열심히 더 준비를 하셨으면 아마 저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뭐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점수가 어느 하나 막 확 깎인 건 없었거든요. 좀 골고루 그냥 깎인 편이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접은 일단은 경기도 특히 경기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시책을 무조건 잘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책을 잘 알아야지 면접에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책을 제가 이제 밑에 설명해 놓은 방법대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연도 이제 보통 만능 스크립트라고 뭐 이렇게 실현할 때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금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스크립트를 쓰는 것보다 자기 스크립트를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저도 만들긴 했는데 이게 2차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피드백을 받는데 계속 틀린 게 많아서 수정을 계속 해야 돼서,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막 완벽하게 짜지 말고 그냥 큰 틀만 뭐 동기 유발로 동영상을 보겠다, 학습 목표는 가나다 수준별로 하겠다, 활동 뭐 첫 번째 활동에서 개념을 뭐 알려주겠다, 이런 정도로만 딱 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눔도 네 제일 자신이 없었는데 어쨌건 제가 2차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면 는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면 늘더라고요. 저는 2차를 하면서 와 진짜 내 실력 왜 이렇게 안 늘지, 막 정체되어 있다, 막 망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차는 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합격 수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꼭 빨리 찾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스트레스도 최대한 안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좀 적은 시간 공부를 해도 이렇게 그래도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